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조명희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물체의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의 법칙에 대한 차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칙 하면은, 법칙, 이거 공식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공식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물리라는 그 개념은 즉, 힘 아니면 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리에 대한 시험도 보고, 이렇게 체크하고도 했지만, 즉, 시험을 보면은, 물리하면은 힘 아니면 대부분 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힘, 전기에 대한 단원을 꼭 잡으셔야 되는데, 즉, 모의평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힘, 전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는 이제 1단원 끝에 봐주시면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힘, 전기 말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요, 2014년 이후로부터 이제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험은 그래도 힘과 전기 파트를 조금 꽉 붙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서서히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문제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우선 힘, 전기 파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힘 하면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즉, 힘이라고 하면 파워 아니야? 파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네, 힘도 파워도 힘이겠지만, 과학에서는 폴스죠, 폴스. 그래서 F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가 있어. 라는 단어. 자, 힘, F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는 힘의 단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 대신에 F라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힘은요,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쵸? 물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물체를 모형을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나 또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켜주는 원인,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이 된다. 요게 힘입니다. 힘. 자, 그래서 힘의 단위는요. 자, 과학자 뉴턴 이름을 따서요. 즉, 대문자 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말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즉, 질량을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 요게 무게,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가속도 F라고 표현을 해서요. 즉 힘의 단위는 뉴턴과 킬로그램 F를 둘 다 동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전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힘은 벡터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요. 뭘로 표현을 하냐면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도 화살표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즉 화살표입니다. 힘 어느 쪽으로 작용시킬까요?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힘의 3요소 가겠습니다. 즉 힘은요. 첫 번째 힘의 방향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작용했어. 힘의 방향이고요. 자, 힘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힘의 시작점. 얘가 작용점이다. 이렇게 작용점. 자,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를 표현했는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표현한 건 아니고요. 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길이가 짧은 것은 힘의 크기가 작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3뉴턴. 자, 오른쪽 방향으로 5뉴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힘의 크기가 더 클수록 화살표의 길이는 더 길어진다. 자, 그래서 힘은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요.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가 힘의 3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즉 작용점은 힘의 시작점입니다. 어디에서 힘이 시작되었는지 힘의 시작점을 뜻하는 거고요. 힘의 방향, 화살표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힘의 합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힘을 합성한다. 네. 한 가지 힘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힘이 주어졌을 때 이 힘이 서로 합했을 때는 어떠한 힘의 크기가 나타나느냐. 요게 힘의 합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썼으니까 할게요. 같은 방향일 때입니다. 힘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힘의 합력은 얼마이겠습니까? 자, 이거죠. 자,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수레가 있는데요. 자, 혈수가 3N으로 당겼고 같은 방향으로 영희가 5N으로 당겼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느끼는 힘의 크기는 자,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합력은 그렇죠.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휘었네요. 오른쪽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8N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요.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3N의 힘도 받고 또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5N의 힘도 받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합력. 자, 힘의 합력을요. 제가 가끔씩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알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즉, 알짜힘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의 합력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짜힘, 두 힘의 합력입니다. 자, 그래서 즉 3N과 5N이 작용할 때에 자, 두 힘의 합력은 같은 방향 5N으로 5N? 오른쪽으로 8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즉 반대 방향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5N이 작용했어요. 똑같은 물체.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얘를 왼쪽 방향으로 3N으로 당겼네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힘, 즉 합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즉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끌릴까요? 즉 당연히 줄다리기를 생각하시면 즉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 남을까요? 즉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3, 당연히 오른쪽으로 2N이 남겠죠. 자,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2N, 요게 힘의 합력값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어요? 같은 방향이면 더하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파트고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거든요. 즉 비스듬한 방향이다. 이거죠. 비스듬한 방향. 자, 그러면 이것도 기억나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힘을 비스듬하게 작용시킬게요. 즉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요. 즉 얘가 뭐 이쪽으로 3N. 자, 이쪽으로 4N입니다. 자, 똑같은 물체에 자, 같은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이 아닌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켰을 때 두 힘의 합력은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즉, 두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아시죠? 즉, 얘와 얘 상태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요. 이 두 힘의 대각선이죠. 하나의 시작점, 대각선의 길이 요게 두 힘, 만약에 3N을 A라고 하고 4N을 B라고 한다면은요. 3N과 4N, A와 B의 합력, 요게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아닌 이러한 비스듬한 방향이 된다면 두 변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두 힘의 합력이다. 합력의 크기, 합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뭐 다른 방향도 될까요? 라고 하시겠지만 네, 다른 방향도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향이라면 자,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이쪽으로 B, 이쪽으로 A가 작용했네요. 그럼 얘도 역시 똑같이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은요. 자, 평행사변형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 있어서 요거 대각선이죠. 이렇게 A와 B의 합력 요게
대각선의 길이가 두 힘의 합력의 크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거 아시겠습니까? 각도에 따라서 합력이 조금씩 달라지네? 네, 맞습니다. 두 힘의 각도가 서로 가까울 때는 두 힘의 합력,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쭉 길어지는 거죠. 즉, 그런데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대각선의 길이, 즉 여기에 합력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즉 합력의 범위를 구하십시오가 나올 텐데요. 즉 합력의 범위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같은 방향일 때가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즉 0도씨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두 힘을 더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클 때는 요거 더하시면 되고, 자, 합력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는 180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 0도와 180도 요 사이에 합력의 범위는 다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힘, 자 3N하고 5N으로 바로 갈게요. 3N과 5N 합력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가장 클 때는 당연히 0도일 때, 8N일 때가 가장 클 때고요. 자, 그 다음에 합력의 범위가 가장 작을 때는 얘가 30도, 60도, 90도, 120도 계속 벌어지면 합력의 크기가 작아지고 180도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됐을 때가 합력의 범위가 가장 작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을 때의 합력의 범위는 빼는 180도 2N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각도는 요 8N과 2N 사이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합력의 범위 하시면 될 것 같고, 각도가 작아질수록 합력은 커지고 각도가 멀어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합력에 대한 크기, 알짜힘에 대한 크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즉 0도와 180도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뭐 30도, 60도 이렇게 나올 때는요, 즉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 사이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합력이 커지고 사이각이 멀어지면 합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러한 용어만, 이렇게 개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힘의 합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자, 힘의 평형이라는 게 뭘까라는 평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네요. 자, 평형이라는 단어를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줄다리기를 했죠. 줄다리기 뭐 체육대회에 보면은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즉, 이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왼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또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킨다. 자, 그런데 이 물체를 제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요.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물체는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지만 힘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니죠. 저는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즉, 요 물체, 요겁니다. 한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작용점 여기죠. 자, A라는 사람이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B라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힘은 얼마이겠습니까? 알짜힘 기억하시죠? 즉, 두 힘의 합력입니다. 자,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A는 오른쪽으로 10N, B는 왼쪽으로 10N.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합력의 크기는 0이 되는 거죠. 즉,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는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두 힘의 합력이 0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관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의 평형관계. 자, 평형이라는 것은 두 힘의 조건이 있죠. 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